네가 될 것 같냐? 내가 너를 모르냐? 딱 보면 딱이야. 내가 너 모르지 않잖아. 그때 그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우가 너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코로나가 이게 너무 오래 장기화되면서 그 어떤 강연에도 서울에서 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고요. PD님 한 분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관중도 없고 오직 자연만 있는 곳에서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엄청 어색하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강의하던 일을 오래 했는데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이게 막 갇혀진 곳에서만 강연을 하다가 낯선 곳에서 강연하는 게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로 저희가 태어나서 아마 이렇게 장기간 낯설고 아주 제약이 많고 불편한 이런 경험을 처음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도 그렇고요. 어색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강연을 이제 좀 보셨던 분들이 가장 강연의 특징을 소개하면 재미있다, 유쾌하다 이 내용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강사님, 재미있고 웃기는 걸 조금 배울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조금 뭐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있고 산만하다고 하면 산만하고 좀 그랬던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 있냐고 할 때 이렇게 질문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돌려서 손을 들었습니다. 참 밝고 외로웠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밝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를 한 집에서 30분 거리,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30분 거리였는데 제가 너무 밝게 이제 책가방을 메고 갔는데 학교에 도착하니까 이제 밝게 오느라고 신주머니를 안 갖고 온 겁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신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내화로 갈아 신는 거였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맨발로 다녔죠. 불편하잖아요. 추운 날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주머니를 꽉 쥐고 학교를 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책가방을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혼도 많이 나고 뭐 어이없는 아이인 거죠. 네. 그렇게 저희 엄마 말씀대로 그냥 그 옛날 시계추 마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왔다 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의 인식이 처음 열리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제주도에서 컸는데요. 그때는 골목에서 주로 뭐 딱지치기, 그리고 뭐 자치기, 주로 치기를 많이 했네요. 예, 그런 걸 하면서 어린 시절에 살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사회과부도라는 책 아십니까? 사회과부도. 저는 이제 사회과부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누나가 쓰는 지도가 이렇게 있는 아주 바짝바짝한 질이 좋은 그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으로 이제 지리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찢어서 이제 딱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 면 이쪽 면에서 탁 넘기면 엄청 잘 쳐지는 남한테는 안 돌아가지만 제 거는 남의 거를 잘 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딱지였었습니다. 방청객이 이렇게 한 분이 오셨는데 별아,
제주가 정말 살아있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저 고양이가 왔다 가가지고, 네, 딱지. 이 딱지를 이렇게 탁 넘기는데, 그때 제 생에 첫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 분명하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지를 다리를 딱 대고 탁 넘기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오른쪽 우에서 소리 없는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존재가, 이 사람의 자체가 없어져서, 소멸해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거냐 라고 저한테 분명하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어린 나이였으니까 저는 특정한 종교가 있지도 않았고,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훌륭한 부신 분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고, 돈 뺏고 그러는 동네 형들이나 뭐 이제 나쁜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나는 뭐 엄마 돈도 좀 삥땅 치고 가끔은 남의 집 것도 뭐 좀 복숭아도 따고 그러지만, 나 가끔은 어려운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과 같은 어떠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식이, 삶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그 소리에 대한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영화 시스터 액트하고 미션을 봤는데,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어떤 소리로 들려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동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멋있어 보이고, 그게 이제 제 꿈이 흔히 말해서 된 거고, 삶이 저에게 노크하는 소리를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그 영화 감독의 그 음악, 그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에다 가사를 붙인 게 넬라 판타지아 이오 베레, 그 다음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정확한 가사를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넬라 판타지아를, 그 오보의 곡을 들으면서 음악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죠. 진동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전 두 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마음의 소리. 내 삶 너머의 삶이 부르거나, 다른 표현은 하늘이 나를 불렀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 내면 세계의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 바로 외면의 소리, 즉 환경의 소리가 있는 것.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아예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가 최고예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좋은 물건 쓰고, 뭐 그것도 소리라고 봐야죠. 어쨌든 근데 삶이 부르는 그 소리, 어떤 방향의 소리를 우리가 질문을 듣거나 느끼거나 내 마음의 진동으로 그게 발생되는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 소리가 점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려요. 어떨 때요? 그 소리에 반응하고 살면.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삶 넘어 삶이 나를 부르는 소리, 내 안에 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 하늘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소명, 영어로 뭡니까? vocation.
vocation의 어원이 뭐예요? voice라고 합니다. voice. 자, vocation, 소명. 하늘이 나를 불렀다. 천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어원은 바로 voice라는 거예요. voice의 어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동. 진동의 다른 말을 우리는 노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이 되려면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살아봐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남들이 인정할 만큼? 아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를 죽게 아니면 살 만큼 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환경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하고 싶고, 자연에서 뭔가 하고 싶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싶고. 그때는 이제 꿈은 다 꿀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나이가 먹으면서? 바로 현실. 현실이 찾아오죠.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냥 할게요. 현실. 실.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현실이 뭐예요? 제 경우에는 음악적인 배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음악이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이 시골에서. 음악 학원도 없었어요.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을 할 그 시기, 주사위를 던져야 될 그 시기에 현실의 소리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공고 나왔잖아. 야, 너 여기 제주도 시골 출신이야.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레슨을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음악하던 제 친구들은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 뭐 삼촌이 버지니아에 있다는 거예요. Like a virgin. 아, 이거 다른 거지. 마더나가 생각나네요. 아, 그래서 삼촌은 버지니아에 있고, 어떤 집은 이모가 시카고에 있고, 뉴요크에 있고, 그래서 언어 연수로 외국도 가고. 그런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저의 이모는 어디에 있나 봤더니 그 전라도 그 갓김치 맛있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은 외국에 있는 분들 아무도 없고, 뭐 가장 큰 도시에 있었던 분이 그 광주에 작은아버지 한 분 계셨고, 그렇지만 우리 사이 대면하고, 그러니까 환경의 소리가 되게 큰 거예요. 우리 환경의 소리가 있거든요. 아, 난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어. 아, 난 이제 결혼해서 부양해야 될 부양 가족이 있어. 아,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환경의 소리가 있죠. 그렇지만 제 마음의 소리를 이제 응답해야 되겠다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이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음악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하고 레슨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슨. 제가 제주도 와가지고 그때 레슨 받았던 곳을 얼마 전에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제주 교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제 그 학교의 음악학과 조교 그 선생님한테 처음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언론사에 근무했었어요. 이제 언론인으로 사회 일은 시작은 한 거죠. 그 새벽에 언론 딜리버리 하는 일 아시죠? 이렇게 중앙일보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이제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3개 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론이 막혔었죠.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군대 제대했으니까 24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생들은
여학생인 경우에 20살, 21살, 22 이 정도였고 남학생들도 다 제 또래 전후였죠. 근데 다 이 선생님 되는 이 들어오기 어려운 학교에 너무너무 멋있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만 24살이 되어가지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도 정말 좋은 것도 아니고 배달용 오토바이, 이제 그 앞뒤에 신문을 놓고 학생들이 그때 장스포츠 이스트팩, 그때 엄청 유행하던 때였는데 그 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창피하니까 제가 담벼락 옆에 시골길에다가 오토바이를 대고 월담을 해가지고 레슨을 받았던 그 기억이 그 학교를 최근에 지나가는데 선명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우가 너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창우가 너 음악 해봐봐. 이렇게 단 한 명도 그 소리를 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분이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학력도 좋고 직업도 좋고 그런 분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네가 믿음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말이 거의 25년 제가 97학번으로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25년이 됐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환경의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형제분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창욱이 쟤는 되게 이기적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공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찾아온 소리에 대해서 내가 죽을 만큼 반응을 해보는 것이 그 삶이 아주 중요한 삶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조그맣게 운영하는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고 인력도 그대로 계속 진행됐어요. 당연히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빚을 내게 됐죠. 근데 그래도 계속 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는 4단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도 이제 4단계가 된대요. 그래서 전국 투어도 다 취소가 됐어요. 계속 강연만 했던 사람인데 강연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농수산물, 뭐 임산물, 축산물 공동 구매하는 그 일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전에 그 제가 공고 나온 아이가 음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와 외면의 소리가. 근데 이제는 어떤 식의 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얼굴 표정으로 눈동자의 느낌으로 심지어 조심스러운 말 표현으로 거의 95%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강연자로 네가 이때까지 이미지를 잘 쌓아왔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을 팔거나 뭐 단호박을 팔거나 당근을 팔거나 야, 그런 게 어렵지 않겠어? 이때까지 네가 쌓아왔던 어떤 이미지를 망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모두 다 응원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이지만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서운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고 섭섭하고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거나 우리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그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그런 식의 얘기를, 피디님? 부모님께 상처가 많군요. 바로 나오네요, 부모님. 사랑했지만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부모님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돼, 돈이. 우리는 그때 연결돼서 뭐라고 하죠? 어디를 파보라고 하죠? 돈이 나오냐? 매우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얘기를 누가 하냐?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지도 않고 내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네가 될 것 같냐? 내가 너를 모르냐? 딱 보면 딱이야. 내가 너 모르지 않잖아.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죠.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가뜩이나 코로나로 기가 죽어 있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환경의 소리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 땅을 파봐라. 돈이 되냐? 네 나이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냐? 야, 네가 됐으면 다른 사람은 왜 안 되냐? 어? 근데 이 소리의 법칙은요. 이 환경의 소리의 법칙은 내 내면에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의 위를 지나가는 새처럼 지금 저 새 소리 들리죠? 쟤네가 뭐 까친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가 내 내면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야, 내 자신이 나한테 야, 김창호 네가 될 것 같아? 네가 이게 무슨 경험도 없잖아. 너 이때까지 이 일 했는데 갑자기 이 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 소리가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는 지나가는 새의 소리처럼 사라져버려요. 근데 내가 내 속에서 그래. 이거 되나? 내가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강연하다가 단호박을 팔고 당근을 팔고 흑돼지를 팔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그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의 소리 같은 게 내 안에서도 내가 나한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소리는 비로소 진짜 울림이 되어서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내요. 외쪽 소리와 내쪽 소리가 하우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런데 이 내면의 소리, 하늘이 부르거나 내 마음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그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남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만남은 무슨 만남이에요? 지식과의 만남, 컨텐츠와의 만남, 장소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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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뭔가 이런 그 진동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즐거움,
그 만남의 즐거움은 외부 세계를 자꾸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부 세계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씨앗에다가 진동을 주는 자기의 즐거운 만남. 와, 너무 멋있네요. 이 표현이. 보통 이렇게 하면 관객이 뭘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까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간 거 외에는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웬만하면 양질의 만남을 추천드린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고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습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풀벌레 소리가 되게 선명하게 들려오거든요. 그쵸? 사람은 고요하면 자기의 내면과 마주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만남을 가져보셔라. 두 번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셔라. 그러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조금씩 감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소리는 반응을 해봐야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해봐야 우리를 좀 더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지금 공동구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호박도 하고 청귤도 하고 흑돼지도 하고 애플망고 했다 욕을 많이 처먹었습니다. 고객님들께.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삶이 저에게 다시 물어요. 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전 살아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감동받은 계속 되뇌이게 되는 문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고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는 하늘의 소리, 자기 마음 안의 소리, 삶 너머의 그 삶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건 확실합니다. 제 삶의 중요한 모토는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부자가 되는 게 제 삶의 최고의 지향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 그 단어로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